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도 행복 이야기로 여러분과 더 행복한 나날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방송이고 금년엔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할 국가 일꾼을 뽑는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는 어디이며 그 행복한 나라들은 어떤 점이 있길래 행복할지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오늘은 행복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제 행복의 날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매년 3월 20일은 유엔이 책정한 국제 행복의 날인데 그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엔 산하 자문기관인 SDSN에서는 매해 세계 행복 보고서와 함께 행복 순위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엔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한다면 발표할 보고서에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유엔은 행복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의 국내 총생산, GDP죠. 건강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그리고 관용 등 6개 항목을 3년치를 통계를 내서 행복 지수를 산출하고 행복 순위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에 GDP와 건강 기대 수명은 상위권 국가들과 거의 비슷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나머지 4개 항목에서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았기에 5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2022년에 1위는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는 벌써 6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덴마크도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고요. 이 두 국가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핀란드와 덴마크 같은 나라는 어떤 요인들 덕분에 최상위 행복국가로 꼽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마침 우리나라에 덴마크에 대해서 소개된 책들이 여러 권이 나와 있어서 그 책들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가 행복한 덴마크 사회의 비결을 심층 취재한 결과를 서술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영국인 헬렌 러셀이 남편을 따라 덴마크로 이주하여 직접 겪은 덴마크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덴마크인입니다. 세 번째 책은 덴마크에서 태어났지만 오랫동안 덴마크를 떠나 있다가 덴마크 자신의 조국인 덴마크가 어떤 점이 있길래 행복한지가 궁금해서 그 여정의 결과를 담아 책으로 출간한 덴마크 사람들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작가의 시선으로 또 외국인의 시선에서 또 덴마크 태생의 시각에서 덴마크를 본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덴마크가 행복지수가 높은 거는 덴마크의 복지제도가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물론 덴마크의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덴마크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교육 측면에서 의무 교육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이 모두 무료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본인이 원하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신청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덴마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 측면에서 모든 사람은 무료로 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을 살펴주는 주치의가 동네 가까이 친구처럼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노동 측면에서 볼 때 덴마크에는 놀랍게도 회사는 자기의 고용자를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반면에 노동자는 2년 동안 실업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새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그 북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유연한 것으로 또 잘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덴마크에는 유연성이라는 플렉서빌리티와 안정성이라는 시큐어리티가 합쳐져서 플렉시큐어리티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덕분에 견고한 사회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노동자의 경제적인 생활이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이처럼 덴마크 사회는 복지제도를 통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여 개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지제도 외에 덴마크가 행복한 국가로 손꼽히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평등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의사, 변호사, 심지어 국회의원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와 식당 종업원들은 중산층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데, 즉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모두가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각이 확실하여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일예로 레스토랑에서 40년간 일하고 있다라는 종업원은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나는 일을 즐겁게 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동시에 자기 아들 자랑하는데 자기 아들의 직업이 열쇠 수리공이라고 소개하면서 열쇠 수리공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하는 것을 통해서 덴마크 사회가 정말 직업에 귀천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덴마크의 행복의 비결이 평등이라고 하니까 덴마크가 마치 사회주의 국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바로 그 다음 비결이 자유와 자율성입니다. 즉, 내가 갈 길은 내가 정한다는 분위기에서 살고 있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고, 또 개인의 자존감은 더불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교육과정 중에 시험은 딱 한 번만 치른다고 하니 덴마크 학생들은 시험이나 입시 그리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확실하겠죠.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핵심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자유에 대한 엄연한 책임도 따르겠죠.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평등, 자유 외에 덴마크의 행복 비결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덴마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부부가 시장을 보러 슈퍼마켓에 갔을 때 자녀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그 슈퍼마켓 문 앞에 두고 시장을 보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같아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런 현상은 국민들의 70% 넘는 국민들이 자기가 사는 사회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또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간부와 직원, 또 직원들 사이의 신뢰도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84%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신뢰 그 자체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정부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이 그 혜택을 받고 자랐기에 무려 30 내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면서도 기꺼이 내고, 또 자신이 낸 세금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또 재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이 행복한 건 확실히 맞는데, 그런 복지만이 요인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와 이웃하고 있는 독일을 보면 복지제도가 덴마크만큼 잘 되어 있지만 독일의 행복지수는 14위입니다. 즉 복지제도만이 행복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연호 대표를 비롯해서 외국인이건 아니면 덴마크 태생이건 이 덴마크 국민들이 잘 사는 이유는 복지제도와 그에 못지않는
덴마크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구동성 입을 모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덴마크인들이 갖고 있다는 정신적인 태도, 즉 내면의 튼튼한 행복의 토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에서 탁월한 복지제도 외에도 덴마크 사회의 특성인 평등, 자유, 신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세 가지에도 덴마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얀테의 법과 휘게가 덴마크의 행복에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얀테의 법을 좀 볼까요? 얀테란 우리나라의 철수 같은 아주 흔히 쓰이는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 얀테의 법은 다른 말로 보통 사람들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얀테의 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똑같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특별하지 않고 누구나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큰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친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부러워하지 않으며 앞서서 본 것처럼 택시기사가 국회의원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 풍토가 가능한 것이죠. 이렇듯 덴마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또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가 직업의 선택 기준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잘 버는 의대나 법대를 자신의 적성과 무관하게 선택하는 거와는 아주 대조적이죠. 덴마크 사람들의 정신적인 토대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휘게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삶이다. 행복은 친구가 있고 지붕이 있는 집이 있으며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정과 일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다행히 유연한 노동시간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가까운 시간을 근무하는데 일주일에 34시간만 근무한다고 하니 너무 부럽죠. 또한 덴마크 사람들의 17%는 재택근무를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과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균형에 만족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휘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혹은 혼자서라도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말하는데 이 휘게는 덴마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휘게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대학 교수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좀 다양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분위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서 오히려 호화로운 환경이나 분위기에서는 이 휘게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덴마크 사람들의 가족 사랑은 국가 사랑으로도 쉽게 이어지는데 일예로 자신의 생일에 집안을 덴마크 국기로 여기저기 장식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니 나라 사랑이 보통이 아닌 거죠. 이 얀테의 법과 휘게 외에 더 소개할 덴마크의 특성은 이웃을 중요시 여기는, 즉 공동체 의식이 강한 거라고 또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네가 잘 지내야 나도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며 나의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일을 강조하기 때문에 덴마크 사람들은 외롭지 않죠. 또한 덴마크 사람들은 모임 만들기를 좋아해서 10만 개 이상의 봉사단체가 있다고 하며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활동 같은 사회적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을 기꺼이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덴마크의 행복 요소의 핵심 요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덴마크인은 3분의 2가 노조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덴마크는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로 유명한데 덴마크는 별명이 자전거의 나라라고도 하죠. 10명 중에 9은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고 코펜하겐의 직장인 35%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친환경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덴마크도 사는 사람 곳인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고 혹시 그 음지 같은 곳은 없을까요?
예, 물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예,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제가 요즘 최근에 본 덴마크 영화 중에 어나더 라운드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 덴마크도 사람 사는 곳이 분명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2021년에 개봉한 영화로 덴마크의 국민 배우 매즈 미켈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영화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어느 때부턴가 학생 가르치는 일이 시들해지고 삶과 또 결혼 생활도 지루해진 주인공 마틴은 어느 날 같은 학교 선생님이면서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사람은 혈중 농도 0.05%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노르웨이 심리학자의 가설을 직접 실험해 보기로 합니다. 실험 초기에는 적당히 술을 마시면서 모두 삶이 즐겁고 뭔가 예전보다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점차 혈중 농도를 높여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누군가는 결국 죽고 누군가는 더 마시다가 더욱 문제가 힘들어지지만 그래도 삶은 이어집니다. 워낙 댄서 출신인 주인공 매즈 미켈슨이 주제곡인 What a Life에 맞춰 한껏 춤을 추다가 바다를 향해 다이빙하는 마지막 장면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아무리 행복한 나라에 살아도 우울한 사람도 있고 술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 덴마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덴마크의 행복한 비결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냥 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고요. 또 그렇다고 이민 가고 싶은데 당장 이민 갈 수는 없고 이 덴마크의 행복 비결을 좀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영국인 저자 헬렌 러셀이 자신의 책에서 덴마크로 사는 방법 10가지 팁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책에서 힌트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덴마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저의 삶에서 적용하고 싶은 것들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으므로 나가 아닌 우리를 중요시 여기는 개념 있는 정치인에게 귀한 한 표를 던질 예정이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평등한 나라를 당장 만들기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각박해지기 쉬운 생활에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휴게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2024년을 어떻게 엮어가실래요? 오늘도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깊이 숙여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